오늘은 내가 개발자로 취직을 할 때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물론 이걸로 100% 좋은 회사를 고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패할 확률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어쩌면 진짜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 또는 팀, 그 섹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해보는 거야. 엥?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알아보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개발자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 스택들이 더 중요하니까 뭐 어떤 사업을 하든 내 기술 스택만 맞으면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 내가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진짜 개발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순히 요청하는 기능만 만들어내는 개발자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해가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줄 아는 개발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를 확실히 인지를 해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업에 내가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결국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을 파악하는 것의 본질이 어떤 사업의 미래나 뭐 전망 이런 것보다 과연 내가, 개발자인 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인지 그런 것들을 판별해보기 위함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내가 흥미가 있어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더 발전적인 개발이 가능하거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흥미를 가질 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술 스택을 의미를 하는 거지.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뭐 적어도 1년, 뭐 많게는 5년, 6년, 뭐 10년까지도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근데 기술이 너무 올드하거나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기술이라면 이게 나중에 경력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오히려 썼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기술 스택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야. 근데 이렇게 기술 스택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거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좀 좋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관점에서 기술 스택이 너무 오래됐다는 건 회사 내에서 개발팀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개발팀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일 가능성이 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쓰는 것들을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그렇게 되면 이 기술들은 점점 고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프로그램은 좀 나이가 들어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하고 있느냐로 살짝 파악을 해볼 수가 있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야. 뒷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파악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스토킹을 하지 않아도 이런 걸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링크드인이나 로켓펀치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되는 건데, 링크드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링크드인은 직장인의 SNS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예전에 뭐 페이스북 하던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나의 관심 주제에 대한 글을 올리고 뭐 사람들의 댓글, 뭐 좋아요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하고 이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자신의 어떤 경력이나 그 커리어를 관리할 수 있는 거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을 이 링크드인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어느 회사에 있었고 몇 년부터 그 이후에는 어느 회사에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상세히 기술을 해놓거든. 실제로 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뭐 구인구직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세하게 본인의 그 커리어를 등록을 해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등록해 놓은 커리어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내가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그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같이 일하는 어떤 개발자들로서 그런 역량들을
내가 좀 미리 파악을 해볼 수가 있지.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NHN 이런 IT 대기업을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회사에서 더 좋은 문화랑 더 좋은 경험들을 했을 사람들은 분명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배울 게 많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나는 처음 커리어가 이제 인턴 다음에 스타트업으로 갔었거든. 근데 실제로 이 스타트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찾아봤던 적이 있어. 근데 이제 그때 한 3분 정도가 계셨는데 다들 NHN, 카카오, 그다음 네이버 이렇게 건너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배울 게 있겠다 하고서 이제 입사를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한테 어떤 개발 스킬이라던가 개발을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좋은 문화들,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배우고 경험했던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나 혼자 나름대로 이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하면, 내가 다음에 알려줄 방법은 조금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바로 커피 챗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대화를 좀 하자, 이런 취지의 활동인데, 실제 실무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 그런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냥 일반 사담보다는 조금 더 업무에 가깝고, 그렇다고 면접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그런 류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이 커피챗을 요청하는 입장,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실무자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궁금한 것들을.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복지는 어떤 게 있는지, 개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청을 응하는 입장,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회사에 속해 있는 실제 실무자들에게는 우리 회사에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신입의 인재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면접보다는 좀 덜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얘가 어떤 경험을 해왔고, 개발에서는 어떤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얘기가 굉장히 잘 되고 인간성도 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커리어에 대한 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얻어갈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분들과의 이제 인맥을 쌓는 건 또 덤으로 이룰 수가 있는 거지. 일종의 네트워킹에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직 제안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진짜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 이런 경우에 사내 추천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서류 같은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패스가 되는 경우가 진짜 빈번해. 근데 지금은 이제 취직 시장이 좀 차가워져가지고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 근데 진짜 한때는 이게 굉장히 붐이어가지고 사내 카페 있잖아. 이제 그런 데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항상 붐볐다,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 이런 커피챗도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링크드인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실제 실무자들에게 직접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간혹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거든. 실무자와 대화할 수 있는 커피챗 응모 이런 것들이 이벤트로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게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이 개발 쪽에 지인이 있다면 건너서 요청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이직, 취직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좀 좋은 사람들과 내가 개발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다면 진짜 면접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커피챗을 요청을 해보는 것도 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 덤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와 맞게 내가 커피챗을 요청한 회사가 나와 굉장히 잘 맞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인가, 이런 것들도 판별이 가능하고. 오늘은 개발자로 취직을 할 때 내 나름대로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내가 하는 얘기들이 누군가에겐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좀 새롭다 라고 생각할 만한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한 것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 능동적인 태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소위 남들이 좋다는 회사 있잖아. 대기업도 그렇고 복지가 굉장히 좋은 회사도 그렇고, 그런 회사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할 만한 회사는 무엇일까? 내가 들어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고 이 질문과 잘 맞아 있는 회사를 찾아내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에겐 대기업이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스타트업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다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너도 과연 나는 어떤 회사가 어울리는 사람일까? 나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 단순히 돈 많이 주는 회사 말고 뭐 돈 많이 주는 게 짱이긴 하지만 어떤 문화나 복지나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고민을 할 때 내가 알려줬던 방법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주제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안녕. 안녕.